의학 저널에 실린 이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병. 성대는 정상, 뇌도 정상, 언어 중추도 이상 없음. 하지만 특정 5단어만 절대 발음하지 못합니다. 병명은 감정실어증. 사실 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가장 흔한 병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이 73%가 이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년 이상의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하지 못하는 5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여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 5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자들은 왜 그 말을 하지 못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밤새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고요합니다. 오늘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지, 그가 왜 마음을 열지 못하는지, 그가 왜 당신 곁을 맴돌기만 할 뿐 한 걸음 더 다가오지 못하는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5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무게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은 이 질문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작하기 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한 인간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연약함을 함께 들여다봐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 사랑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아지고 상처받은 기억이 쌓이고 다시 일어설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려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그 이해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중년의 로맨스는 젊은 사랑과 다릅니다. 20살의 사랑은 충동입니다. 뜨거운 열정입니다. 내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계산입니다. 계산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성숙함입니다. 중년의 남자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삶 전체를 저울질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가 지켜온 것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압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중년의 남자는 이 말을 거꾸로 경험합니다. 이성에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안고 싶습니다. 그녀와 함께 웃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해도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내 아이들은 이해해 줄까?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젊은 남자는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면서도 한 발 물러섭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멈춥니다. 손을 잡고 싶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이것이 중년 남자의 사랑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망설임으로, 확신이 아니라 의심으로, 표현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랑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넘어서 여전히 당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은 말이 적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사랑하면 많이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노자가 말한 것은 그런 표면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아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남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차라리 침묵합니다. 서툰 말로 그 깊은 감정을 훼손하느니 차라리 말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여자에게는 냉담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무성의한 것처럼.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결국 이별이 찾아옵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녀는 모를까?
여자는 생각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 곁을 맴돌까? 둘 다 틀렸습니다. 남자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년 로맨스의 비극입니다. 말과 침묵 사이에서 사랑이 길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남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미안하다. 겨우 3글자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에게 이 3글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의 의지가 인간의 본질이다. 남자는 평생을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강한 아들이어야 하고, 강한 학생이어야 하고, 강한 직장인이어야 하고, 강한 아버지여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 강함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온 강함의 이미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 순간 자신이 그녀보다 아래에 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평생의 학습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과합니다. 다음 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갑자기 선물을 사오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조용히 해줍니다. 문을 고치고,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미안함의 언어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것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꼬여갑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과하고 있는데 왜 받아주지 않지? 여자는 생각합니다.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사과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와 행동으로 하는 사과. 남자는 행동으로 사과하고 여자는 말로 들으려 합니다. 이 간극이 사랑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중년의 로맨스에서는 이 말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같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남자가 말의 언어를 배우거나 여자가 행동의 언어를 배우거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둘 다 자기 방식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두 번째, 그는 외롭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도 외로워. 이 말은 중년 남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2가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혼자서는 약하다. 둘째,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남자는 평생 혼자서도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강한 척, 문제없는 척,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척. 이것이 남자다움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진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나는 혼자서는 약하다는 것을,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녀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순간 자신이 약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용기다. 하지만 중년 남자에게는 이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가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한 남자를 원할 거야. 그녀는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할 거야. 내가 약하다고 말하면 그녀는 실망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그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척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을 때 그 외로움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이란 2개의 고독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자신의 고독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시작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나누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혼자 외로워합니다. 세 번째, 그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구분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녀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녀가 이 말을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척하고,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혼자인 척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중심을 상대에게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평생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쌓아온 것들, 지켜온 것들, 익숙한 것들,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하다는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려 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씁니다. 이것이 그의 필요함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것을 집착이나 부담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만 있고 말이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외로운 건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남자의 필요함은 여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의심만 키워갑니다. 네 번째, 그는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아. 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에게는 저주의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중년 남자는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아니,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이미지를 너무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기회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험과 지혜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틀렸다고 인정하면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자신이 옳다고 우깁니다. 이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정당화의 천재다. 중년 남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갖 이유를 들어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막힙니다. 여자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에게는 가장 무겁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사랑은 무게가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고, 그녀를 지켜줘야 하고, 그녀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불완전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중년 남자는 매일 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을 느끼지만 말할 수 없고, 그리움을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작은 것들을 챙기고, 조용히 곁을 지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말을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엇갈립니다. 남자는 행동으로 사랑하고, 여자는 말로 듣고 싶어 합니다. 이 간극 속에서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중년 남자가 말하지 못하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외롭다는 말, 필요하다는 말, 틀렸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5가지 말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약해 보일까봐,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이 두려움이 그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사랑은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는 남자의 침묵을 이해해야 하고, 남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것은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을 냉담으로 보지 말고 두려움으로 보십시오. 그의 무뚝뚝함을 무관심으로 보지 말고 서툰 사랑으로 보십시오. 그의 고집을 이기심으로 보지 말고 자기 보호로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고, 그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시작되는 곳에 다시 사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침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평생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여자는 그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남자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노력하면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길은 없다. 걸어가면서 길이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지 못하면 당신이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가 표현하지 못하면 당신이 먼저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함께 배워가십시오. 말하는 법과 듣는 법을, 표현하는 법과 이해하는 법을.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젊은 날처럼 격렬하지 않지만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오래갑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그의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서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깊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서로를 잊고 산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진짜 사랑은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매번 필요하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침묵도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겪어내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지 않을 때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표현하지 않을 때 그의 눈빛을 읽고, 그가 침묵할 때 그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런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영원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남자도 변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용기를 조금씩 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중년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작은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일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모레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중년 남자가 배워야 할 사랑의 언어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녀의 따뜻함이 그의 침묵을 녹이고 그의 침묵이 그녀의 이해를 깊게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며 성장합니다. 이것이 중년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열정의 사랑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성숙의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채워가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가 말하지 않을 때 다그치지 마십시오. 대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되 가끔씩 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당신의 필요를 먼저 말하고 당신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도 조금씩 마음을 열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동을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가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킬 때, 그가 작은 것들을 챙겨줄 때, 그가 당신을 걱정하는 눈빛을 보낼 때, 이 모든 것이 그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조금씩 말로도 표현할 용기를 낼 것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두렵더라도 조금씩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런 작은 말들이 쌓여서 결국 사랑한다는 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또한 그녀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미 그녀의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은 급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승 도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완벽한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렇게 싸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모두 전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중년 남자가 말하지 못하는 5가지 미안하다는 말, 외롭다는 말, 필요하다는 말, 틀렸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은 사실 하나의 말로 압축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는 모든 말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중년 남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혼자인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 찾아옵니다. 약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외로운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그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중년의 로맨스는 이와 반대입니다. 불행한 사랑은 모두 비슷합니다. 말하지 못해서 끝나는 것. 하지만 행복한 사랑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깊어지고 어떤 사랑은 끊임없는 대화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평생의 침묵보다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녀는 그의 언어를 배우고 그는 그녀의 언어를 배우는 것. 이 배움의 과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소?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3글자 속에서 남편의 평생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순간들, 침묵 속에 숨겨두었던 깊은 사랑, 그 모든 것이 그 3글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년 사랑의 진실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침묵해도 느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말하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당신 곁에 그 사람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당신 곁을 지키는 그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가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당신이 먼저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도 조금씩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도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은 이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침묵은 때로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비겁함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해 보십시오. 당신이 여자라면 그의 침묵을 이해하되 영원히 기다리지만은 마십시오. 당신이 남자라면 두려워하되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말과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사랑, 이해와 표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랑. 이것이 중년 로맨스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말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사랑이 이제는 말로 피어나기를,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기 내어 표현되기를. 중년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 중년의 사랑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는 분명히 마법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하고 두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법.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야기가 당신의 사랑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침묵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다는 것을, 여자의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말로 표현된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작은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 작은 말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침묵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장 큰 말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말로 피어나는 날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이 전해지는 날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말하지 못해도 느낄 수 있는 사랑, 침묵해도 전해지는 마음, 그것도 아름답지만 말로 표현되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중년의 침묵 속에 숨겨진 5가지 말.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알미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말과 침묵, 이해와 표현, 기다림과 용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중년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기 내어 표현되기를, 침묵 속에 갇혀있던 모든 사랑이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말로 표현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매일이 후회 없는 고백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 이야기를 받아주셔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말하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그것이 중년의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말하지 못한 5가지가 이제는 말해지기를,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이 이제는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행복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